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시장이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는 바람에 현금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찬밥 신세로 전락했던 원화가 황금 이상의 대우를 받을 날이 올 거니까요. 열심히 시드머니를 모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를 보이면서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는 하루 10여 건의 극심한 거래 실종을 보이면서 빠르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16 대책 직전 상투장에 투자한 갭투자 30대 외지인들, 자, 어찌 될까요? 서울 아파트 하루 거래 10건 폭락 징조, 갭투자 외지인 30대 어쩌나. 이거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5일 동안 43건 거래예요. 물론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지금 자료로는 그래요. 세상에 서울에 수백만 가구에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도 폭락을 안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래는요 쑥대밭 돼야 돼요. 원래 부동산 투기 이제 끝났다. 여기 시커먼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제 이 사람들의 어둠의 세상은 끝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하루 거래 10건 폭락 징조, 갭 투자 외지인 30대. 자, 이분들이 막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어찌됐거나 이분들이 완전 상투를 잡은 건 맞습니다. 자, 부동산 위험 요인 많다. 먼저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특사경 파견하고 지금 불법, 편법 조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하루속히 추가 대책,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뭐 임대주택 사업자라든가 다주택자라든가 누진세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두 번째, 사이클상 하락 기간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6년 동안 100% 뛰었어요. 서울 4억대 아파트가 9억 뛰었다는 자체만으로, 그리고 세계 거품 1위를 다툰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합니다. 거품 세계 최고, 만약에 하락을 하면 이건요 아무리 정부가 막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폭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표가 위험합니다. 지금 부동산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오르면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면 폭락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지금 경기도가 그나마 메꿔주고 있는데, 메꿔주려면 한참 올라갈 거예요. 경기도가 제가 보기에는 상승이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 자체의 거품으로 뻥 터질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 중국은 오늘 내일 뭐 장맛배 숨 넘어가는 노인처럼 지금 골골골골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번 신종 바이러스 이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위험하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섣부르게 내 집 마련하면 안 돼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투기 꼴 파산 위험. 그렇다고 여기 예외가 많다고 했죠. 제가 모든 걸 여기 적혀 있는 사람들이 투기자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이제 보통의 경우 상식선에서 본인들이 불안하다는 그 심리를 앞세워 가지고 매수했는데 그게 투기입니다. 자, 도박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박꾼이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거기 전선에 뛰어들면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죠. 자, 먼저 다주택자, 볼 것 없이 이건 투기했다고 봐야죠. 좋은 말로 한다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거고. 자, 임대주택 사업. 자, 임대주택 월세 받으려고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값 이것도 뛰고 저것도 뛰고 저것도 뛰고, 자, 그런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갭 투자. 자, 자기가 실거주도 안 하고 갭 투자. 답 나왔잖아요. 대부분은 뭐 투기 아닙니까? 자, 외지인 원정 투자. 그것도 옛날에는 별로 안 하다가 집값 좀 뛴다니까 막 서울로 몰려들었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투기입니다. 과도한 대출, 자기 능력 밖에 이제 무리해서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도 투기의 일종입니다. 불법, 편법,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어떤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 이것도 투기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은 태생적으로 최소 한 4, 5년, 중기부터 10년까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2년 내외에 어떤 투자를 하는 단기 투자, 특히 분양권 이런 것들 다 투기입니다. 무리한 투자, 자기 역량,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투자하는 모든 행위는 투기가 됩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행위들, 그렇다고 이분들을 싸잡아서 욕할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무조건 무주택자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분들도 집 매수한 분들도요, 집값이 정말 하락했을 때, 무주택자들이 그냥 놀러 다닐 때, 이 사람들 머리 정말 둘러 싸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특강 들으러 다니고 돈 내고 유료 상담 받고 하면서 2개를 잡았던 5개를 잡았던 했던 거예요. 놀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너무 투기라고 다 몰아붙이는 건 안 되고, 다만 제가 말하는 큰 개념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계속 지금 매몰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투기라는 감투를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량과 시세의 관계, 2015년 6년째 급감하고 있네요.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6년째, 이번 처음으로 급감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임대주택 사업에 묶인 것도 있고 다주택자들 중과세 때문에 못 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부는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해서 매물에 나오게끔 하라고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아무튼 제 말을 한 번쯤은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거나 지금 거래량이 계속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는 전조징후예요. 종합대책 이후 특히 급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802, 17년 802, 18년 913, 19년 1216 종합대책 직후에 계속 급감했어요. 특히 12월 3월달 거래량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3년 연속 아주 뭐 형편없습니다. 거래량 급감 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거래량이 그냥 급감이 아니에요. 10분의 1토막이 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자, 여기 2가지 케이스를 볼까요? 자, 거래량 증가는 가격 폭등이고요. 거래량 감소는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런데 왜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가 이렇게 많고 거래량 감소했을 때 그게 10배 차이나 나냐? 정상적으로 내 집 마련 실거주를 한다면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죠. 정부 정책 나온다고 해서 집 안 사고, 안 나온다고 해서 사고, 결국 대부분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매수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투기꾼이 있지만 그 투기꾼 말고도요, 일반 시민들이 투기꾼이 되어버렸어요. 정부는 빨리 그런 점을 캐치해가지고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이 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갭 투자가 증가한다. 가격 폭등합니다. 이따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갭 투자자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갭 투자 목적은 뭡니까? 바로 투기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부동산과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이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자, 5일간 43건, 세상에. 즉 하루에 10건도 채 되지 않아요. 물론 자, 이건 지금 여기 매매는요, 확 여기서 뭘 기준으로 했느냐, 계약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계약일.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5일 동안 계약일 기준으로 이거밖에 안 돼요. 43건밖에. 서울 그 넓은 곳이. 자, 물론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이제 기관마다 좀씩 차이가 날 거예요. 좀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설령 이게 여러분들 400건이 돼도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적은 거잖아요. 지금 심각해요. 사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매물 없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요. 살려는 사람은 더 없다고 판단하시면서 서울 돌아다니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여기 보시면 10,000건에서 2,000건. 자, 2월달 43건.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실질적으로 2017년 802 대책, 2018년 913 대책, 자, 2019년 1216 대책, 약 1년 조금 더 지나서 3번의 종합대책,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번의 종합대책이 나왔는데, 자, 나오기 직전에 14,000, 이때도 12,000, 자, 15,000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바로 2달 정도 지나서 1,500건,
여기도 나온 다음에 연결된 겁니다. 이게 1,400건. 나온 다음에 1,200건. 자, 15,000, 4,000건이 1,000건대로 추락해서 약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상 초유, 정말 100분의 1 토막이 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요, 이제 집값 하락을 의미해요. 거의 연동해서 집값도 하락합니다. 실질적으로 집값 하락 속도도 이러니까. 그래서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7년간 거래량 추이, 실질적으로 보면, 자, 2013, 14, 이때부터 이제 집값이 뛰어요. 14년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는데 이게 계속 올랐잖아요. 집값은 아마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이 상태예요. 자, 그런데 15년에 12만 건, 16년 11만 건, 17년 10만 건, 18년 8만 건, 19년 6만 건, 20년은 더 적을 거예요. 갈수록 거래량이 줄었죠.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이 정도 거래량이 줄 정도면 집값은 하락하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나요? 그런데 그래도 집값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서울 집값이 하락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임대주택 사업에 매물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중과세를 때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정부 중과세 폐지하세요. 물론 투기했던 것은 잘못이지만 그 사람들 팔 수 있도록 대폭 세금도 완화시키세요. 그것은 그 다주택자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 집값 안정화, 즉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하락 안정돼야 하는데 매물 버티기 들어가고 하면 집값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임대주택 사업 폐지하고요, 다주택자들도 대폭 완화시키고 대신에 페널티를 주세요. 일정 기간 안 하면, 안 팔면 누진세를 때리겠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금액대별 구별 가격 거래량,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건 1억에서 한 15억 이 정도잖아요. 여기 보시면 2013년, 2019년까지 보면 아까 그 거래량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1억 미만 189인데 170, 5억 미만 자 4만 9천인데 1만 9천, 10억 미만 15,000에서 2만 7천. 자, 왜 10억부터는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느냐? 집값이 뛰어서 그래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5억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다. 오른쪽 보면 구별 거래량도 나와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자, 기억, 니은, 디귿 순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2019년 1월달 여기 보시면 뭐 76 이렇게 쭉 29, 80, 82 그런데 이 뒤에가 더 없어요. 올해 1월달이 작년보다. 이 중간에 많은 300, 200, 300, 200 했던 것이 20, 50, 30, 20 이렇게 모든 구가 정말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그리고 여기에서는 10분의 1 토막이 났고요. 많은 거에 비한다면. 서울 아파트 보합 전환 다주택과 임대주택 사업 비율 실질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서울 동남권 강남 4구죠. 0.04, 0.03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고 재건축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집값 바로미터는 누구다? 강남 4구하고 강남 재건축이다. 잊지 마세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깊어지고 있어요. 그거와 연동해서 빨간 거인 서울 지금 0. 말만 0일이지 사실상 보합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일부 구를 제외하고 매물하고 실거래가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경기도는 반대인데 서울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가구 여기 다주택자들 보시면 자 실질적으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다주택자 비율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18년에 다주택자 2주택 이상 27.6%고 가구수로 52.0% 2주택 이상이요. 그리고 개인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이 38.9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 2주택, 3주택, 4주택 이 다주택자분들 때문에 서울이 주택 보유율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가 안 넘어가요. 50%예요. 반은 좀 넘는데 한 55% 그리고 무주택자가 45%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대사업자 수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약 150만 채가 넘어갔습니다. 여기 133만 채인데 현재 기준 151만 채가 넘었고요. 그리고 최상위 1%가 무려
19.1%인 25만 채를 차지하고 있고, 최상위 10%가 53.4%인 71만 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최상위 10%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임대주택 사업에. 그래서 정부가 손을 본다면 1%, 10% 순으로 확대하라고 했죠. 3년간 갭 투자와 매매가 변동률, 갭 투자가 얼마나 투기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갭 투자에 따라서 집값이 폭등했느냐 아니면 하락했느냐 이게 드러납니다. 보실래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예요. 2019년 5월달. 자, 이거 지금 갭 투자입니다. 지금 갭 투자가 3만 건, 4만 건, 뭐 이렇게 36.97, 이제 100% 기준으로 36.97, 48, 뭐 45, 64, 64. 자, 이때 61, 64 할 때 어때요? 그래프 이게 매매가거든요. 노란 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갭 투자 비율이 40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집값이 좀 상대적으로 안정화됐죠. 그리고 또 59, 61 반수가 넘어가니까 집값이 폭등하죠. 그리고 45, 37대로 밑에 이제 30%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다가 또 올라갔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이 갭 투자자가 50%가 넘어가면 집값은 폭등하게 돼요.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그리고 갭 투자자가 30% 미만으로 줄어들면, 즉 실거주자가 늘어나면 집값은 하락하거나 또는 하향 안정세를 취한다. 자, 이거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외지인 서울주택 매입, 역시 외지인이 매입이 늘어날수록 집값은 폭등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300밖에 안 됐었어요. 자, 2019년 1, 2, 3 이럴 때. 그러다가 약 6배 정도 늘어난, 5배 정도, 6배 정도 늘어난 1700대까지 찍고, 그리고 오른쪽 연계됩니다. 자, 1800, 2300, 3600, 작년, 자, 12월 16 대책 직전까지 3600명, 무려 10배가 늘어났네요. 1월달보다 12월달이 10배가 늘어났어요. 누가? 외지인들이. 솔직히 말하면 상투 잡은 거죠, 상투. 자, 즉 외지인 30대 갭 투자 이런 사람들 이제 집값 빠지면 난리 납니다. 지금부터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추이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값이 너무 뛰는 바람에 전세가율이 70%까지 2015년에 찍고 쭉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반토막입니다. 53포인트밖에 안 돼요. 집값이 너무 뛰는 바람에 지금 전세가율이 낮은 거야. 자, 전세가 계속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나겠죠. 자, 가계 신용 증가 추이. 4분기, 지금 2019년 2분기, 2014년 4분기. 자, 이때 보시면 1019조 원밖에 안 됐던 게 1500이 넘어갔어요. 즉, 여러분들 유동자금이 많다고 하는데 유동자금 1100조 원보다 무려 500조 원이 많은 게 가계부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게 잡는다고 하지만 12년, 19년 말. 자, 무려 100조 원이 돌파됐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둘 다 늘어나고 있네요. 정부는 계속 대출을 잡는다 해놓고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그 이유는 왠지 아세요? 1주택자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준 거예요. 무주택은 괜찮아요. 1주택자들은요, 지금 당장 3억짜리든 4억짜리든 주택이 있는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 폐지시키시라고요. 그리고 9억 미만도 20% 미만으로 완전히 뭐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대출 거의 금지하다시피 하세요. 어차피 한시적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추이와 분포. 여기 보시면 2017년과 2020년 중위가격, 자, 이 앞에 4억대밖에 안 됐던 게 2013년에, 2017년에 약 5, 6억대로 올라왔고 2020년에 9억 1000만 원이 넘었었어요. 더블 이상 뛰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9억 초과 아파트 비중도요, 서울이 전체적으로 37.1이라면 강남 3구에서 87.3, 강남 3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마용성, 그리고 뭐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역,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자, 서울 아파트 외진 매입 비율 증가. 서울 보세요. 확실하게 드러났죠. 이 박근혜 정부 하얀색, 자, 쑥색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자, 보세요. 압도적으로 드러났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는 초기잖아요. 잡겠다고 해놓고 더 망쳤어요. 외지인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갭 투자는 더 많이 하고 집값은 뛰고.
30대는 불안하니까 더 잡고. 여기 서울 1순위 청약도 보세요. 10년, 11년, 12년에는 거의 뭐 1대1, 뭐 0대1도 되네요. 미달이죠. 그러니까 이러던 게 5대1, 4대1밖에 안 됐던 게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1대1, 12대1, 27대1 왜 이렇게 늘어난 줄 아세요? 28대1. 지금은 100대1도 나오죠, 이제. 왜? 집값이 뛰어서 그래요. 집값이 안 뛰었으면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죠. 집값이 뛰니까 분양가가 싸 보이는 거야.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도 보시면 여기 30대, 40대 28포인트 실질적으로 보시면 자 2019년 자 8월, 10월 누적 볼까요? 30대 31.1, 40대 28.8. 작년 꼭지 직전에 30대가 1위, 외지인도 1위, 자 40대 2위. 경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많이 매수했네요. 자, 이 소중한 집 정말 가족은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이 살아야 할 공간이 투기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다. 지금 사람들이 거품에서 막 놀고 있죠. 행복해야 할 가정.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수도권으로 번진 부동산 국기를 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제와 부동산의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오른 상태가 최대 악재라는 명언 그대로 지금은 몇몇 경기도 저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몸을 사릴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